장마당 5번째 이야기. 미선의 위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겁에 질린 미선이 물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연자제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임신 7개월. 배를 안고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지하실. 콘크리트 벽. 쇠창살. 앉아.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언제 계획했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모릅니다. 모른다고? 정말 몰라요. 저는, 어머니와 동생은 장사 때문에 함경북도로 이사간 겁니다. 거짓말. 찰싹 뺨을 때렸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정말 몰랐어요. 찰싹. 부의부요원은 사정없이 뺨을 갈기며 주먹질을 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배를 감쌌습니다. 임신? 반역자의 피를 가진 아이를. 신문관이 비웃었어요. 그런 아이는 태어나선 안 됩니다. 어디에 연락했습니까? 모릅니다. 내려쳐. 으악. 배를 걷어찼습니다. 아니, 아기. 독방에 갇혔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배를 만졌습니다. 아기야, 괜찮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신문이 계속됐습니다. 브로커 이름을 대라. 모릅니다. 찰싹. 계속 때렸습니다. 손을 책상에 묶어라. 네. 요원들은 손가락을 책상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습니다. 꽝. 작은 장도리로 손가락을 내리쳤어요. 으악. 으악.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너무 아파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독방. 손가락이엔 감각이 없었어요. 배가 아팠어요. 아기야. 미안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엄마. 준호야. 보고 싶어. 신문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어디로 갔나? 모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의자에 묶였습니다. 전선을 가져왔어요. 독하군.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지. 지지직. 전기가 흘렀습니다. 으악.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온몸이 경련했어요. 정말 모릅니다. 엄마. 준호야. 우리 아기.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이 나라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어요. 지지직. 또 전기. 미선이는 독방에 다시 던져졌습니다. 배가 찢어지듯 너무 아팠어요. 다리 사이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습니다. 오제발. 아가야. 내 아가야. 간수님. 간수님.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가야. 아가야.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간수가 왔습니다. 피? 제발. 병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군. 의사가 왔습니다. 간단히 진찰했어요. 유산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야. 조용히 해. 내 아기, 내 아기. 울부짖었습니다. 간수가 문을 닫고 갔어요. 신문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힘을 좀 썼다고 했어요. 미선동무는 최대자가 부탁해서 나가는 거요. 하지만 항시 감시가 붙을 것이니 조심하시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었어요. 그래도 미선이를 진심으로 아낀 듯 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기 방, 준비해뒀던 옷들, 아기 침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엄마, 보고 싶어. 우리 아기가.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지? 편지.
한 달 후 중국 브로커 통해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였어요. 미선아, 엄마야. 한국 잘 도착했어. 너 괜찮니? 연락해줘. 답장.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하지만 아기를 잃었어. 엄마와 준호의 탈북을 어찌 알았는지 나도 끌려갔었어. 그곳에서 유산했어. 미안해, 엄마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 엄마가 우리를 위해 선택한 거 이해해. 잘 살아. 자유롭게 살아줘. 나는 여기서 버틸게. 사랑해, 엄마. 그 후 미선이는 매달 보위부에 보고했습니다. 감시 속에서 살았어요. 두 번째 임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준이. 준호 오빠를 기억하며 현재 2025년 미선이는 여전히 북한에 있습니다. 아들 준이는 2살. 가끔 중국 브로커 통해 편지가 옵니다. 엄마, 나 잘 있어. 준이도 건강해. 너무 걱정하지 마.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 미선이가 창밖을 봅니다. 압록강이 보이는 곳. 엄마, 자유로우시죠? 그걸로 됐어요. 나는 여기서 살게요. 눈물이 흐릅니다. 딸의 편지. 미선이 편지 왔어요. 저는 안산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북한 음식점. 준호는 대학생이 됐어요. 엄마, 다녀올게. 조심해서 가. 3년이 흘렀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자유. 이런 게 사람이 사는 삶이구나. 하지만 밤마다 미선이가 생각났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그동안 수없이 편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2011년 3월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 브로커였어요. 순희 씨, 미선 씨 편지 왔어요. 곧 도착할 겁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딸의 글씨,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는 거야?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난 엄마 내가 잘 버틸 줄 알았어. 아기와 잘 버틸 줄 알았는데 결국 아기를 잃었어. 엄마와 준호가 탈북한 후 보위부에서 날 잡으러 왔더라고.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고문과 폭행이 이어졌어. 어머니가 언제 계획했냐? 브로커가 누구냐? 어디로 갔냐? 엄마, 그래도 난 그때 우리 아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 내 살아갈 힘인 아기를 잃었어. 너무 아파, 엄마. 처음엔 엄마를 원망했어. 끝까지 나를 끌고 가주지. 강제로라도 나를 데려가주지. 라고 말이야. 참 이기적이지? 울면서 엄마를 미워했어. 하지만 지금은 알아. 엄마는 나를 결국 데려가지 못했을 거라는 걸. 이제는 괜찮아. 2년 후 아들을 낳았어. 이름은 준이. 신이 고생했다고 주는 선물 같았어, 엄마. 엄마, 준호가 보고 싶어? 준이는 건강해. 이제 첫돌이야. 오빠도 닮았어.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물론 감시받고 살지만 견딜만 해. 그러니까 엄마, 너무 미안해하지 마. 엄마가 자유로우면 됐어. 그걸로 좋게. 사랑해, 엄마.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 만나지 못해도 엄마랑 준호만 살아만 있다면 좋겠어. 엄마, 준호야. 그리운 나의 엄마. 그리운 나의 동생. 편지를 읽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윽,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 내 딸. 어떡해. 미선아, 미선아. 나 때문에 내가 탈북해서 우리 미선이가 아기를.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밥도 안 먹었습니다. 준호가 걱정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준호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누나가. 준호도 울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탈북하자고. 아니야, 준호야. 엄마 잘못이지. 엄마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누나를 데려왔어야 했어. 엄만 엄마도 아니야. 흐흑.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미선이가 나왔어요. 고문당하는 모습, 배를 감싸고 울부짖는 모습. 엄마, 아파요. 도와주세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미선아, 미안해. 준호가 깨웠습니다. 엄마, 또 악몽 꿨어? 3개월 후 탈북민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서 박 언니를 만났어요. 제가 밀고 했던 사람. 순이? 언니. 박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반가울 리가 없었지요. 모임 후 박 언니가 불렀습니다. 순이야, 잠깐. 네. 밖으로 나갔어요. 나 아직도 기억해. 내가 날 밀고 했잖아. 죄송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떤 일을 겪은 줄 알기나 하니? 노동단련대 2년. 풀려나니 남편은 심장마비로 죽었대. 그 건강하던 사람이.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 알아요. 용서받을 자격 없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언니, 그래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벌을 받았어요. 벌? 네가 무슨 벌을 받아? 제 딸이요. 탈북 후 연자제로 끌려갔어요. 임신 중이었는데 고문당해서 아이를 잃었어요. 박 언니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박 언니가 물었어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는 거야? 아니요.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평생 죄책감 안고 살 거예요. 다만 엄마로서 제 딸이 겪은 일을 말하고 싶었어요. 박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야. 네. 나도 사람 고발한 적 있어. 네. 보이부가 협박했어. 안 그러면 내가 끌려간다고. 그래서 이웃을 팔았어. 우리 다 피해자였어. 그리고 다 가해자였어. 용서는 못해. 아직은. 하지만 이해는 해. 북한이 우릴 그렇게 만들었어. 고마워요, 언니. 그 후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밀고 한 23명 중 5명이 한국에 와 있었어요. 모두를 찾아가 사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했어요. 어떤 사람은 뺨을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2020년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유튜브 했으면 좋겠어. 엄마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 나 같은 사람이? 응. 엄마만큼 솔직한 사람 없어. 엄마제도, 실수도, 모두 다 떨리는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김순희입니다. 오늘은 제 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영상은 미선이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제 딸은 연자제로 끌려갔습니다. 임신 중이었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잃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연자제가 이렇게 잔인한 거군요. 엄마의 선택을 이해합니다. 딸분도 강한 분이네요. 1년 후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정보원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한 고백 감사합니다. 북한 체제가 문제죠. 하지만 용서는 어렵네요. 그래도 용기 있는 분이에요. 다양한 반응이었습니다.
매년 미선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미선아, 엄마야. 준이 잘 크고 있니?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해. 가끔 답장이 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준이도 건강해. 엄마 너무 미안해하지 마. 그냥 자유롭게 살아줘. 그게 나한테 위로야. 현재 2025년 구독자 15만 명. 매주 영상을 올립니다. 북한 이야기, 장마당 이야기, 그리고 미선이 이야기. 오늘도 영상을 찍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마당 엄마입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요. 오늘은 연자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내고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불빛, 자유의 땅. 미선아, 엄마는 여기서 너를 위해 말할게. 내 이야기를, 아기의 이야기를, 북한의 진실을. 자유는 딸을 잃은 대가로 얻었습니다. 손자를 잃은 대가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 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립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에필로그. 김순희 62세 탈북민 유튜버. 그녀는 오늘도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김미선 43세 북한 청진 거주. 그녀는 아들 준이를 키우며 살아갑니다. 두 사람은 압록강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만들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족의 죄책감, 생존, 용서, 그리고 속죄의 기록입니다. 누구도 완전히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었던 사람들. 체제가 만든 비극 속에서 서로를 잃어가야 했던 삶들. 자유는 기쁨이 아니라 눈물 위에 세워진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기억하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사연미로 그분들의 사연을 놓치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